자, 한반도 정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155mm 포탄을 50만 발 우리나라가 대여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게 밝혀졌죠. 요 문건에도 밝혀졌고, 네, 그 보도로도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게 뻔한데요. 미국이 현재 포탄 재고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폭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진 않고 이제 대여라는 명목과 그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우회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원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지 예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포탄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다 많잖아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50만 발의 이 포탄을 대여 형태든 뭐 파는 형태든 어쨌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 자체를 전쟁의 접경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손해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하는지, 네. 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대여한 쪽에서 그걸 다른 데로 쓰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위청장의 승인을. 그게 계약 조건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은 국민들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아마 그렇게 할까요? 미국이 아마 정부의 승인도 없이,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도 없이 밀수출을 하겠죠. 대여한 거를. 아마 이것도 지금 도청의 일부가 밝혀졌는데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했고, 왜냐하면 수출할 때도 각종 그 엄청 절차가 많대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것도 아마 거의 다 무시한 거 아닐까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미국에 포탄 재고도 없다는데 저희가 대여해주면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 돈도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발당 몇십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0만 발이면 얼마입니까? 꽤 큰 돈이겠죠? 그렇죠. 지금 거의 2천억 가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못 받는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는 포탄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도 돼, 포탄도 돼, 한 전쟁에 뛰어드는 형국이 돼. 네,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네, 네.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이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서 러시아 가스를 좀 비싸게 사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행보를 일본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를 적대시해가지고 자기 국익을 자기가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가 납득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네. 이거 아까 기밀문서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여기 미사일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집트가 친미 국가거든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매년 1조 얼마씩 받는 나라래요. 근데 이집트가 러시아에 보낼 로켓 4만 발을 생산했다고 요 극비 문서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 대통령이랑 어떤 사람이랑 같이 대화한 걸 도청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 이거 우리 거 아닌 것처럼 안 걸리게 해서 러시아로 넘겨라, 이런 언급을 한 거가 드러났고, 이집트는 지금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지금 다 아니라고 곤란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도청 내용이 대부분 이런 거네요. 아, 미국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오해 없이. 그렇죠. 다 다른 나라는 다 자기 각각 살 길을 찾은 내용들이에요. 미국과 이탈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게 한국만 지금 정세를 못 쫓아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홀로 그렇죠. 친미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이 왜 도청에 사활을 걸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세계 정세네요.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이런 짓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막 이집트가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는데. 도청할 만하네, 뭐 이런 거네. 네. 지금 하여튼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재고 부족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미국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곧 전쟁이 종전되겠는데?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황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해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왜 계속 지속되냐.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또 이득이 있잖아요. 뭐 에너지 자원을 팔아서 얻는 이득이라든지 군수 물자를 판매해서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이득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어쨌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쉽사리 이 전쟁을 접을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지 않죠. 미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금리 올리고 있고 물가 내리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을 때 미국이 살아남는 법은 무기 팔아먹어서 살아남는 나라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무기 팔아먹을 무기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강탈한 거잖아요. 대여는 무슨 대여입니까? 공짜로 대여해가지고 사실상 그거 팔아먹어서 또 돈 남기려고 하는 진짜 이러한 뻔뻔한 강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인근으로 떨어질 거라고 일본에서 예상했다가 막 비상을 걸었었죠. 정말 일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 대피하고. 기차도 신칸센도 멈추고. 네. 근데 다른 데로 떨어져가지고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아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도 알겠는데 아예 미사일을 출처나 그 궤적 자체를 예상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일단 북에서 발사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비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봤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4월 10일에 중앙군사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지도를 펴고 평택을 가리키는 사진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요 정세 어떻게 보시는지. 네, 보도된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반도, 북해선 조선반도로 표현했습니다. 한반도 안전 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 준비를 더욱 완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북한은 지금 이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전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전쟁을 준비하기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완비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 들어 평양 점령과 참수작전이라는 호전적 망언들까지 노골적으로 흘리며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연일 반공화국 대결 망발과 공격성 군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해서 침략적 정체를 행동으로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벌였던 연합훈련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굉장히 공격적인 훈련이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회의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음을 좀 알려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적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군사적 행동 방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핵무인 수중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운용 이 자체를 좀 논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4월 10일에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이제 공개를 했죠. 네네. 대북전단은 9일인가? 예, 네. 날리고 지금 3일 후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버젓이 이제 범법 행위를 했다고 공개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7차례 정도 그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고, 6차례군요, 총 7차례인데 이번까지 하면 윤석열이 7차례인가요?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계속 법을 어기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불법 행위가 핵심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는 보던 또. 네네. 네. 그래서 전단이 날아가면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 남쪽 지도를 북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평택 미군 기지로 추정되는 곳에 막 가리키면서 군사 회의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가상의 어떤 위기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라는 거죠. 그럼 이런 때에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군사적인 대응도 몇 차례 했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사격을 해가지고 전단을 향해서 좀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행동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전단을 다시 날린다는 거는 사실 저는 전쟁을 유발하고 유도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 사람이 전범이 되는 거잖아요. 전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전단 날린 사람들은. 이건 그래서- 전쟁을 그 부추기는 행위예요. 네. 이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거는 전쟁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엄연히 실정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더 많은 전단을 날리라고 등을 네. 떠밀어 주는 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북 전단을 12만 장, USB 3,000개, 대형 풍선 12개를 북한으로 날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날린 12만 장이 12만 ICBM은 아니겠군요. 12만 지구가 포탄이 박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돌아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딱 그 탈북자 대부분 많지. 그 탈북자 단체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탈북자 태용호, 윤석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구 정책, 이 전쟁 추종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빠뜨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꺼냈냐면 보수 세력들도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 회계 정책 중단하라. 이게 지금 보수 세력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문화일보에서 나온 이제 기사를 네. 보고 드린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립되고 있다. 근데 전쟁을 유발시키는 이 위기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걸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망상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리고 아마 이 탈북단체가 이 전단을 날린 것은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시나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분석했지만 탈북자 단체들의 돈줄을 미국이 지금 대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북한을 향한 인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 인권 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전단 살포라든지 확성기 방송 재개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 단체가 어디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이 풍선을 날리게 된 건지 꼭 수사해서 처벌하고 그 배후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대북전단 살포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거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누군지 다 알고 경찰이 알고 있고요. 따라만 다녀도. 거기 도로만 막으면 돼요. 못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법이 막 산에 있잖아요. 가서도 하잖아요. 막 몰래. 그 가가지고. 막을 근거가 되는 법도 있잖아요. 네. 금지법이. 아니 그리고 사진에도 제공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단 날렸다 사진을 제공하고 그럼 있기 불러다가 그냥 때문에 수사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수사를 들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전 그 경계를 좀 선다든지 뭐 박상학 같은 사람들처럼 막 날리겠다라고 공언한 사람들을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민을 대할 때만 경찰이 부지런한 거죠. 우리 촛불 집회 방해했던 것처럼 하면 네. 단 한 장의 전단도 하늘로 못 뜨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것도 웃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날리면 돼요. 근데 날리고 나서 꼭 보도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다 사진 다 제공을 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인증샷을 남겨야 되거든요, 지금 얘네는. 네. 전쟁이 나든 말든 이게 풍선 하나당 2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건 풍선 몇 개 날렸는지 내가 날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인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잡아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사람들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때문에 전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이 날 판인 거잖아요.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작자들입니다, 완전히. 네, 무조건 공익을 해치는 자들이고 네.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네, 빨리 생각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아, 징역을 살려야 네네, 돼요. 다시는 벌금 풍선을 말고. 못 날리게. 네, 구속을 네. 치고 네, 지금 정부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걸 계속 폐지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 폐지될 수 없게.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예요, 이거는. 네,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